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그 샤르망 팬카페 관련해서 내부 관계자들이 제보가 옵니다. 오는데 국민의힘 정치인들하고 박영수 전 고검장, 박영수가 그렇게 거의 단골이었다고 구속 전까지 뭐 왔었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지기현 판사가 다녔다고 하는 그 팬카페. 그러니까 지기현도 맞고 지기현은 그냥 어떻게 보면 피레미 같은 그런 거고 그 업소 자체가 뭐 멤버십이다 뭐다 뭐 있잖아요. 그 얘기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 현직 정치인 누구누구 이름은 제가 말을 못 하겠어요. 아직 더 확인을 해야 돼서. 그리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에 박영수 전 고검장이 있고 내부 관계자 이거는 주장인데 윤석열 검사가 왔었다. 윤석열 검사가 왔었다 거기에? 예, 전에. 그러니까 언제까지 왔는지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박영수가 왔으면 사실은 윤석열은 충분히 갔을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지금 윤석열까지 나왔어요. 구속 취소가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아닌 것 같아요. 우연은 아니죠. 절대 아니죠. 여기서 확인이 됩니다. 제가 지금 그거를 더 확인해야 돼서 말 자세히 못 드리겠는데 여기서 확인이 돼요. 그래서 그림이 나온다. 공수처가 지금 어찌됐든 이 사건을 수사를 시작했잖아요. 네. 통화 기록만 봐도 금방 확인될 것 같습니다. 이야, 뭐가 큰 게 나올 수도 있겠다. 봉지욱 기자. 또 나왔는데요. 이번에는 지규현 판사가 드나들었다는 샤르망 탱카페입니다. 단순한 유흥업소가 아니었는데요. 대한민국 권력 카르텔의 은밀한 거래처였습니다. 샤르망 탱카페, 이름만 들으면 고급 클럽쯤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내부 관계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단골 고객 명단만 봐도 입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국힘당 소속 현직 정치인들, 박영수 전 고검장,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까지 줄줄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박영수는 구속 직전까지 이곳을 수시로 드나들었다는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윤석열이 이곳을 다녔다는 제보까지 나왔다는 사실인데요. 충격 그 자체인 거죠. 정확한 시점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는데요. 박영수가 출입했고 지규현 판사까지 다녀간 곳이라면 윤석열 역시 드나들었을 가능성이 충분한 겁니다. 윤석열과 박영수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였다는 건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인데요. 문제는 이 샤르망이라는 곳이 단순한 유흥업소가 아니라 특정 인물들만 출입 가능한 멤버십으로 운영됐다는 점입니다. 이곳을 매개로 정치권과 사법부를 연결하는 은밀한 통로가 있었다는 정황이 속속 제기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 탱카페를 둘러싸고 벌어진 구속과 구속 취소, 이 모든 것이 과연 우연일 수 있을까요? 내부 관계자들은 단언하는데요.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통화 기록만 확인해도 관련 정황은 바로 드러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게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윤석열의 석방입니다. 단순한 법리 판단의 결과가 아니라 이미 정해진 시나리오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샤르망 탱카페를 중심으로 얽힌 박영수, 지규현,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 그리고 윤석열까지. 그 이해관계가 윤석열의 석방으로 귀결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법과 원칙이 아니라 권력 내부의 교감과 조율, 즉 카르텔의 자기보호였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는데요. 결국 공수처가 이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문제는 그 수사의 방향인 거죠. 지규현을 수사하니 윤석열과 사법 카르텔의 몸통이 드러난 꼴인데요. 얼마나 나라가 썩고 있었는지 가름조차 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지금 윤석열의 이름이 등장했는데요. 박영수, 지규현,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까지 줄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사교 모임이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제 판이 그려지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사건, 제대로만 수사하면 대한민국을 뒤흔들 제2의 국정농단으로 번질 수 있는데요. 박영수 게이트, 샤르망 게이트, 그리고 윤석열까지 엮인다면 이건 뒷거래가 아니라 정권 핵심부가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해버린 중대한 국기문란 사건입니다. 이쯤 되면 종합특검이 불가피한데요. 국힘당 정치인들, 대통령실 고위 인사들, 그리고 윤석열까지 이름이 언급된 이상 모두 조사 대상입니다. 출입 기록과 통화 기록을 낱낱이 확인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단 한 명도 빠짐없이 털어야 진실이 드러납니다. 퍼즐은 이미 맞춰지고 있는데요. 윤석열의 석방 자체가 수사의 방향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누가 왜 그를 풀어줬는지, 샤르망이라는 공간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끝까지 추적해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유흥 비리가 아니라 권력형 카르텔 범죄인데요. 이 범죄에 눈 감는 순간 대한민국은 또다시 나락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당권 줄 테니 대권 후보를 양보하라라는 이제 개혁신당 폭로가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국가의 5년간의 미래를 결정할 대통령 선거 시기에 자기 당이 집권했던 지난 3년간의 정책적 실패와 과오에 대해서 반성과 사과를 하지도 않은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갈 그 어떤 비전도 제시하지 못한 채 당권 노름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소위 이준석 후보에게 당권 줄 테니 대권 후보를 양보하라라고 하는 이 제안을 했다고 하는 소위 말하는 국민의힘의 당권 세력들, 흔히 이제 친윤이라고 표현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이 친윤들은 지난 3년간 권력을 쥐고 그 실패한 그 책임이 가장 많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정치적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당권 노름에만 몰두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 한동훈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선거운동을 하고 다니는 것인지 본인의 당권운동을 하고 다니는 것인지 사실상 대선운동을 하지 않고 당권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중차대한 대통령 선거 시기에 국민의힘이 보여주는 이 행태는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거면 후보를 왜 냈는지 모르겠어요. 일련의 과정들이 정말 한심하기가 이를 데 없습니다. 국힘당이 이제는 체면도 명분도 다 내던진 모습인데요. 당권을 줄 테니 단일화를 하자며 이준석을 상대로 거래에 나섰습니다. 친윤계 인사들이 개혁신당에 직접 전화를 걸어 이런 제안을 했다는 건데요. 기가 막힌 수준입니다. 이건 당을 통째로 넘기겠다는 말도 안 되는 시도인데요. 이미 김문수로는 이재명을 이길 수 없다는 자백이고 한동훈으로는 당권을 지킬 수 없다는 위기감이 그대로 드러난 겁니다. 이동훈 개혁신당 공보단장의 증언에 따르면 최근 친윤 인사들이 직접 찾아와서 당을 드리겠다, 당권 줄 테니 단일화하자고 요구했다고 폭로했는데요. 그런데 전제는 대선 후보는 무조건 김문수로 하자는 조건이었습니다. 당권은 이준석에게 주도해 대선은 김문수를 허수아비로 내세우겠다는 계산인데요. 이건 완전히 유권자를 기만하는 정치 공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준석도 한 수 접어둔 계산을 드러냈는데요. 김문수와의 단일화 가능성을 아예 닫지 않은 겁니다. 국힘당이 당권을 준다고 했으니 그 조건이 아니면 안 된다며 공개적으로 못을 박아놓았는데요. 이건 전면 거부가 아니라 단일화 명분을 자신이 쥐고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정치적 꼼수입니다. 사실 이건 단일화가 아니라 책임 전가용 함정인데요. 단일화가 무산되면 그 책임을 이준석에게 뒤집어 씌우고 대선 패배의 원인으로 삼으려는 알리바이 짜기에 들어간 겁니다. 이준석이 거부하면 모든 책임을 덮어 씌우고 수락하면 허수아비로 활용하겠다는 이중 플레이인데요. 벌써부터 책임 회피용 면피 전략에 돌입했다는 건데 정치는 없고 계산만 남았습니다. 최근 내부 여론조사에서 이준석 지지세가 올라가자 친윤계가 허겁지겁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TV토론 이후 보수 지지층의 민심이 심하게 요동쳤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김문수는 안 된다는 절망감, 이준석이라면 혹시나 하는 기대감이 뒤섞이고 있다는 건데요. 바로 이 지점이 국힘당이 착각하고 있는 결정적 망상입니다. 국힘당은 지금 이재명이라는 거대한 민심의 파도 앞에 서 있는데요. 그걸 이준석이라는 망상으로 넘어서겠다는 거죠. 국민이 이준석을 믿을까요? 정치적 패륜의 상징, 청년 코스프레의 장본인, 김건희 비호의 선봉장이었던 자에게 정권을 맡기자는 건 이미 망조든 시나리오입니다. 이건 구시대 정치의 절망적인 민낯인데요. 내란 세력에 동조하는 야합 세력에 불과한 거죠.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결국 함께해야 한다며 이준석에게 공개 구애에 나섰는데요. 말은 통합을 말하지만 결국은 김문수를 지키고 국힘당을 살리자는 구태정치의 반복입니다. 김문수는 아예 노골적으로 단일화가 되면 자기가 리더가 되겠다고 주장했는데요. 협상도 아닌 설득력도 없는 억지 궤변인 거죠. 현실 감각조차 실종된 자기 주장일 뿐입니다. 더 황당스러운 건 일부 보수 언론이 김문수가 안 되니 이준석으로 단일화하자는 논리를 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인데요. 그야말로 자폭예고, 자충수 설계,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지는 몰골입니다. 이런 식의 발악은 희망이 아니라 몰락의 신호인데요. 국민은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이번 대선의 진짜 화두는 단일화가 아닌데요. 바로 심판입니다. 국힘당은 당권 장사에 나서며 스스로 기득권 정치의 실체를 드러냈는데요. 이준석은 그런 국힘당을 다시 받아먹겠다는 환상에 빠져 있습니다. 김문수는 허수아비, 이준석은 보험용, 국힘당은 기득권 사수를 위해 대선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라 철저히 기획된 야합쇼인 거죠.
국민이 이런 쇼에 또 속아줄 이유는 없는데요. 누가 단일화하든 누가 후보가 되든 민심은 분명합니다. 낡은 정치, 꼼수 정치, 기만의 정치 세력은 퇴장하라는 겁니다. 이준석의 꼼수, 국힘당의 발악, 그 끝은 결국 파멸뿐인데요. 이번 대선, 이제 진짜 심판이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 이게 대한민국의 권력 구조와 정치 지형에 대한 상당히 좀 민감한 의혹들을 다루고 있더라고요. 내부자 제보랑 언론 보도들이 막 섞여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크게 두 가지 줄기인데요. 첫 번째는 샤르망 탱카페라는 좀 베일에 쌓인 장소에 대한 얘기고요. 두 번째는 대선 국면에서 있었다는 어떤 정치적 거래 시도, 이런 폭로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자료들 속 주장들이 뭘 말하려는 건지 그 핵심을 좀 파악해 보고요. 또 이게 지금 정치 상황에 어떤 의미를 던지는지 그걸 좀 같이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여러 관점이 섞여 있다 보니까 저희가 최대한 좀 균형 있게 정보를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당신께서 판단하시는 데 도움이 되도록요. 좋습니다. 그럼 먼저 샤르망 탱카페의 얘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자료를 보니까 여기가 그냥 뭐 번쩍번쩍한 클럽 같지만 그게 아니고 아주 특정 인물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멤버십으로 운영됐다는 주장이 있어요. 네, 맞아요. 심지어는 뭐랄까, 정치권하고 사법부를 연결하는 비밀 통로였다. 뭐 이런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보통 일이 아니죠. 그렇죠. 이게 그냥 술집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 내부 관계자 증언이라고 제시된 내용을 좀 보면요. 여기 단골 리스트에 현직 정치인들, 특히 국민의힘 쪽 인사들이 거론되고요. 아, 그래요? 그리고 또 주목할 만한 이름들이 그 박영수 전 고검장 아시죠? 특검하셨던 분. 여러 논란이 있었는데 네네. 이분 이름이랑 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그리고 직지원 판사 같은 이름들이 언급됩니다. 특히 박 전 고검장은 구속 직전까지도 여기를 드나들었다. 뭐 이런 구체적인 증언까지 나와 있어요. 와, 구속 직전까지요. 근데 여기서 진짜 좀 파장이 클 것 같은 제보가 하나 등장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여기를 방문했다는 내용이에요. 네, 그 제보가 있죠. 시점이 정확히 언젠지는 뭐 명확하진 않다고 나오는데. 그렇죠. 불확실하긴 한데. 근데 이제 박영수 전 고검장이나 직지원 판사 같은 사람들이 여기 출입했다는 정황을 고려하면 자료에서는 이 가능성을 상당히 좀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사교 모임 수준을 넘어서 어떤 뭔가 거래가 오가는 장소였을 수 있다. 이런 의심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거군요. 네, 더 나아가서는요. 윤석열 대통령의 그 석방 과정 자체 있잖아요. 그게 혹시 이 장소를 중심으로 얽힌 어떤 이해관계 속에서 미리 짜인 시나리오 아니었냐. 이런 상당히 좀 대담한 의혹까지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법적인 판단 이전에 권력 내부에서 뭔가 조율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인 거네요. 그렇죠. 뭐랄까 카르텔의 자기 보호 같은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런 메커니즘이 작동했을 수 있다는 그런 해석입니다. 이야. 지금 그래서 공수처가 이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고 하던데요. 만약에 통화 기록 같은 거, 뭐 그런 결정적인 증거라도 나오면 파장이 정말 상상하기 어렵겠는데요? 맞습니다. 일부 자료에서는 이걸 뭐 제2의 국정농단 가능성까지 언급하더라고요. 결국은 객관적인 증거가 얼마나 확보되느냐, 이게 관건이겠죠. 출입 기록이라든지 통화 내역 같은 거요. 네. 이 의혹의 실체가 어디까지 드러날지 정말 지켜봐야 할 중요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은밀한 교류 의혹에 이어서 이번에는 좀 더 노골적인 정책거래 시도 의혹으로 넘어가 보죠. 국민의힘이랑 개혁신당 사이의 얘기인데요. 네, 이건 개혁신당 쪽에서 나온 폭로인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친윤계 인사들이 이준석 대표 측에 접근을 해서요. 김문수 후보로 대선 후보를 단일화해주면 그 대가로 당권, 그러니까 당 운영의 주도권을 넘겨주겠다. 이런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와, 당권을요?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배경이 궁금한데요. 자료들은 어떻게 분석하고 있나요? 일단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김문수 후보로는 좀 승리가 어렵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 체제도 좀 불안하다. 뭐 이런 위기감이 있었던 거 아니냐. 그래서 이준석 대표를 약간 뭐랄까 얼굴 마담으로 내세우려 한 계산이 깔렸다는 해석이 있고요. 허수아비로 세우려 했다. 이런 건가요? 네, 그런 분석이 있죠.
반대로 이준석 대표 측에서도 이 제안을 바로 거절하지 않고 오히려 당권이라는 조건을 내세우면서 단일화 논의의 판 자체를 키우고 거기서 주도권을 잡으려는 계산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같이 나옵니다. 양쪽 다 뭔가 복잡한 셈법이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물밑 움직임에 대해서 비판이 아주 거셉니다. 아니, 국가 미래가 달린 대선에서 정치나 비전은 어디 가고 오로지 당권 가지고 싸우냐, 이건 유권자 기만 아니냐, 이런 지적이죠. 뭐 정치 공작이다, 야합쇼다, 이런 격한 표현까지 등장하고요. 특히 좀 흥미로운 분석은 만약에 단일화가 잘 안 됐을 경우에 그 책임을 전부 이준석 대표한테 떠넘기려는 거 아니었냐는 거예요. 일종의 덫이었다, 혹은 면피용 전략이었다,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네, 제안을 덥석 받으면 꼭두각시 되는 거고 거부하면 단일화 망친 주범이 되는 뭐 그런 구도였다는 분석인 거죠. 참, 정치라는 게. 네, 그리고 설령 이준석 대표로 단일화가 된다고 해도 지금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지지세를 과연 넘을 수 있겠냐, 이런 현실적인 지적도 나오고요. 이준석 대표의 과거 행보에 대한 비판이랑 맞물려서 이번 대선의 본질은 이런 후보 단일화 같은 정치공학이 아니라 결국 낡은 정치에 대한 심판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쭉 살펴본 자료들, 그러니까 샤르망 텐카페라는 비밀스러운 공간을 둘러싼 권력 카르텔 의혹 하나, 그리고 대선 국면에서 벌어진 노골적인 정치 거래 시도 의혹 또 하나, 이 두 가지 큰 의혹을 다루고 있었는데요. 두 사안 모두 결국 우리 사회의 투명성, 그리고 책임의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내부자들의 증언이나 폭로를 통해서 이렇게 수면 위로 떠오른 주장들이 어쩌면 우리 한국 사회의 권력 작동 방식의 어떤 그늘, 또 정치의 민낯을 보여주는 걸 수도 있겠죠. 결국은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요구가 커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자, 오늘 이 내용들을 쭉 함께 하신 당신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에요, 이 자료들에서 제기된 의혹들이 상당 부분 사실로 드러난다면 우리 사회의 공정성이나 신뢰, 이걸 다시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가장 먼저 무엇을 질문하고 또 요구해야 할까요? 어쩌면 권력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말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